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걸 보면 헤어지시면 돼요. 거기서 용서를 해주고 계속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헤어질 각오를 못하기 때문에 핸드폰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핸드폰을 통해 파국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관계도 끝낼 수 있고 내 불안을 어쨌든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조바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는데, 가끔씩 메일로 오는 연애 상담 주제 중에 연인이 다른 이성과 몰래 술자리를 한 걸 알게 됐다.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다. 핸드폰 검사를 해서. 이런 류의 그 내용이 가끔씩 오거든요. 꽤 많아요. 상대방의 부정을 알게 된 거잖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그런 쓰레기가 다 있어. 헤어지세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핸드폰으로 부정을 알게 됐다고 해서 쉽게 헤어지진 않더라고요. 박 터지게 싸우고 서로 냉각기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메일을 쓰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예전처럼 잘 지낼 순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은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예전처럼 잘 지내려고 했으면은 애초에 핸드폰 검사를 왜 합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왜 열어요? 감당도 못할 거면서. 휴대폰을 열어보기 전에 관계에서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단 말이에요. 수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믿어주라 뭐 이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핸드폰 검사를 먼저 했어. 그래서 수상한 내용을 확인을 해. 헤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헤어지면. 깔끔하게 헤어지면. 근데 헤어질 마음의 준비도 없이 열어보기 때문에 싸우기는 대판 싸우고 그래놓고 마음의 정리는 되지 않으니까 미련을 보이고 다시 사귀고, 물론 상대방이 싹싹 빌어가지고 뭐 다시 사귄다고 쳐요. 내가 바람 피운 걸 알았는데도, 내가 부정한 걸 알았는데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심 호구처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관계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용서해준 사람이 을이 돼요. 이런 상황 포지셔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대부분은.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 얘 바람 안 피웠네? 괜찮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번 핸드폰을 확인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부정이 있었든 없었든 앞으로 신뢰를 확인을 할 때는 핸드폰을 확인하는 걸로만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핸드폰 보고 싶은 마음은 진짜 이해가 돼요. 확인하고 싶죠. 어찌됐든 사귀기로 했을 때는 한번 믿고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화를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믿어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대화를 하면은 어찌됐든 합의점이란 게 생기잖아요. 수상함이나 서운함을 느꼈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녁에 연락이 잘 안 된다던가, 그러면 연락을 좀 더 잘하기로 한다든지, 둘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기로 한다든가,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어쨌든 합의를 하잖아. 내가 좀 더 잘할게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그걸 지키는지 보면 되잖아요. 핸드폰을 확인할 게 아니라 얘가 나랑 약속을 뭔가 했는데 그걸 지키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약속 잘 못 지켜요. 지들은 이미 당신의 가치나 아니면 신뢰의 가치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거고 약속을 어기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분명히 파트너를 서운하게 만들 거고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걸 보면 헤어지시면 돼요. 거기서 용서를 해주고 계속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헤어질 각오를 못하기 때문에 핸드폰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핸드폰을 통해 파국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관계도 끝낼 수 있고, 어쨌든 내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조바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러고 진짜 헤어질 수 있으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최선으로 안 다가오면은 지친단 말이에요. 일방적이면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치네, 헤어져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핸드폰까지 확인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저는 갑을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런 마인드 세팅이 되어야지 갑의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안 되니까 핸드폰을 확인한다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신뢰가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들도 타인한테 절대적인 신뢰 잘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타인한테 주는 거라고. 이거 되게 귀중한 겁니다. 이거의 가치를 상대방이 몰라. 그럼 걷어오시면 되죠. 그리고 헤어지자고 하면 돼요. 그럼 정리가 더 쉬워요. 얘가 내 신뢰에 대해서 져버리네. 이게 서운한 게 아니라 실망스러워야 돼요. 실망스러우면은 단호하게 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을 가지잖아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지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뭐 그 사람 바람 피운 거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부딪히는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왜 맞지 않은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그 쓰레기 콜렉터이신 분들이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또 쓰레기를 만나세요. 근데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이게 좀 되게 구체적으로 컨셉이 잡히면은 다음 연애에서는 그런 사람 안 만나죠. 그렇게 맞는 사람 찾아 나가는 거고, 그렇게 쓰레기와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사람을 믿는 것도 능력이라고. 사람을 잘 거르고 믿을 만한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후의 일이에요. 사람 보는 안목이 생긴 이후의 일.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거는 내가 믿기로 한 사람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나의 믿음이라는 다이아몬드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 거거든요. 본인이 절제를 해야 돼. 핸드폰 검사하고 싶은 욕구가 들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고 어려운 길 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고 합의점 찾아보려고 하고 서로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상대방이 모른다? 그러면은 그 신뢰라는 다이아몬드를 걷어오면 돼. 아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신뢰라는 것의 가치를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그거를 내 의지에 따라 줄 수도 있고 걷어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갑의 마인드로 연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멀리하게 돼요. 내가 너무 아깝잖아요. 나는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까지 미네플이었습니다.